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등산이 그야말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평지의 도시를 건설하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도시 안에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등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단풍이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단풍 때문에 한국의 가을산이 굉장히 유명하다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어느 곳이나 사계절은 다 있는 거고 단풍도 굉장히 흔할 텐데 왜?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단풍은 유럽에선 느낄 수 없는 풍경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내가 겪어본 모든 나라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가진 나라,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고 있으면 한국인들에게 질투가 생겨난다. 이런 가을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줄 모르고 있다니 한국의 가을을 처음 겪어본 외국인들이 남긴 댓글들입니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만끽하며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져서 안 그래도 사계절 중 기간이 가장 짧은 가을이 더 짧아졌지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도 왠지 가을은 특별하게만 느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가을을 떠올리면 아쉬움, 쓸쓸함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가을 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쓸쓸함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바로 단풍이죠. 단풍은 계절 변화로 인해 식물의 잎이 붉은 빛이나 누런 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봄철에 벚꽃 구경이 있다면 가을에는 단풍 구경이 있을 정도로 그 자체로도 화려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인들에게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봤을 때 100명 중 100명이 단풍을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존재죠. 그리고 이런 한국의 단풍은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물론 단풍은 한국 고유의 특징이 아니지만 한국은 산지가 국토의 무려 70%나 되다 보니 더욱 그 풍경이 멋있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의 가을을 한번 경험했던 외국인들은 돈을 모아 다시 한번 단풍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가을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글들을 보면 꼭 댓글에 한두 명은 자신도 모르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네티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체 한국의 단풍은 어떤 점에서 외국인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것일까요? 외국인들 중에서도 가장 열광하는 건 유럽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유럽에는 한국 단풍나무보다 크기도 엄청 크고 키도 몇 배나 돼서 웅장한 느낌을 주는 나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단풍을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단풍도 별 감흥이 없어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게 가을 단풍은 빨갛고 노란색을 떠올리게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단풍은 노란색뿐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유럽 단풍의 경우에는 붉은색을 띠게 하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만들어내는 빨간색은 나무가 죽어가는 마당의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만들어지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나무들은 이 안토시아닌이 많아 빨간 단풍도 많은데요. 그럼 대체 왜 한국의 단풍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날씨와 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유럽의 단풍의 차이는 과학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 유럽의 날씨는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흐린 날이 많고 기온도 따뜻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건조하고 서늘한 기후를 가졌죠. 그렇다 보니 한국은 단풍이 피기 아주 최적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잊을만 하면 찾아온 빙하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원래 단풍이 빨갛게 된 것은 해충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진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진딧물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보니 이 녀석들은 붉은색보다 노란색 나무를 6배나 더 선호했죠. 그렇다 보니 온 세상을 얼음으로 만들어 보이는 빙하기가 왔을 때 나무들은 씨앗을 이용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피신했고 유럽 나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곤충들은 거대한 알프스 산맥을 넘지 못했고 나무들은 더 이상 안토시아닌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노란색 단풍만 봐오던 유럽인들에게 빨간색 단풍은 그야말로 장관인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단풍을 보며 빠져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퀘벡 생안내 협곡이나 독일의 퀘니이 호수도 단풍 명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외국의 단풍 명소들은 신기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연이라는 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차로만 몇 시간이 걸리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점점 아예 방문하려고 하지도 않죠.
게다가 몇 시간을 써서 간다고 해도 워낙 험한 곳이 많아 한국처럼 직접 만져도 보고 마음껏 단풍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단풍 여행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단풍 구경을 갔다가 단풍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찰까지 접해보는 게 하나의 코스라고 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단풍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겨울이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풍이 져줘야 새로운 나뭇잎이 돋아날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짧은 만남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주위에 단풍이 피어 있다면 시간을 내서 둘러보는 것도 츠을 듯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흥미로운 댓글이 몇 개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난 캐나다 사람인데도 저렇게 빨간 단풍잎을 본 적이 없어. 진심으로 아름답군.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은 좀 따분하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역사적인 랜드마크가 많지 않다고 불만들을 하는데 말이야. 그건 그런 명소들이 대부분 한국전쟁 겪으며 파괴됐기 때문이야. 하지만 시골이나 산줄기를 따라 여행하다 보면 그 매력에 사로잡힐 만한 아름다운 곳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한국은 추운 가을에 정말 멋져 보이는 게 있어. 아무래도 단풍 때문일 듯. 나 언젠가 한국에 방문해보고 싶다. 한국의 단풍나무는 엄청나게 생동감이 넘치네. 한국의 나무는 때론 같은 나무의 보라색, 녹색 그리고 빨간색 잎이 다 같이 있을 때도 있어. 저 사진 100% 편집 도구로 떡칠한 거야. 필터 효과 없는 사진이란 건 이제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내 버킷리스트에서 가봐야 할 곳으로 가을에 한국이 굳혀지고 있군. 내 생각엔 4월이랑 10월이 한국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 그중에서도 단풍이 피는 10월이 제격이지. 한국에서 살던 때가 그립구나. 산에서 하이킹하면 경치 정말 아름다웠는데 한국에서 하이킹하는 게 정말 쉬운 이유가 산들이 어디에 가든 있고 또 지하철로 가는 게 쉬워서야. 내가 한국에서 일할 때 가장 행복했던 건 일을 하다 눈이 피곤할 때 창문 밖을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이었지. 한국에 방문하기 전만 해도 나는 단풍을 별로 안 좋아했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본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고 거짓말 아니고 20분간 서 있었던 것 같아. 한국에 산다면 남산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예쁜 단풍을 구경할 수 있어. 케이블카도 잘 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 좋고 산꼭대기 가는 데까지 대중교통이 있어. 이런 나라가 대체 어디 있어? 지금 와서야 제일 후회하는 건 한국을 겨울이 다 와가는 12월에 갔었다는 거야. 물론 한국의 겨울도 미치게 아름답지만 그래도 가을에 갔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냥 앞으로는 한국에서 1년은 살아봐야겠어. 모든 계절을 다 겪어보고 올 생각이야. 역시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건 가을. 내 생각에는 가을이 한국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 만약 여행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가을에 와. 날씨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좋고 공원, 산이 가장 아름다울 시기거든. 여기까지 한국 단풍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가을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